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감염 전파력이 높은 새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인천에서 발생했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40대 부부와 지인 등 5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첫 확진자인 목사 부부는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에서 확인된 오미크론 첫 사례는 인천에 거주하는 40대 A씨 목사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뒤 지난달 24일 입국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격리 면제 대상자였고 입국 당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항에서 부부를 집까지 태워준 지인 B씨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A씨 부부는 역학조사 당시 방역 택시를 탔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B씨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고 지난달 29일 양성 판정을 받기 이전까지 아무런 격리 조치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해외 입국자 2명도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나이지리아에서 지난달 23일 입국했습니다. 네, 현재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된 5명 중에 3명은 전담병원에 입원 중에 있고요. 2명은 생활치료센터를 배정받아서 오늘 오후에 이송할 예정에 있습니다. A씨 부부와 B씨 접촉자는 수십 명에 달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가족과 직장, 지인들을 대상으로 추적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목사 부부의 접촉자가 수십 명에 달해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번졌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데요. 거리 두기를 비롯해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이형구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은 부부가 소속된 교회 주변의 한 식당. 한참 손님들로 북적일 점심시간이지만 식당이 텅 비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 평소 같으면 2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시각인데 오늘은 개시도 못했습니다.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예, 어제까지만 해도 오전 점심 장사가 꽤 됐어요, 며칠. 그러더니 오늘을 와갖고서는 손님이 한 분도 안 왔어요. 오미크론이 이미 지역사회에 확산했을 거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 특히 전파력이 높은 데다 백신 접종을 마치고도 감염됐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 등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너무 걱정되고 아기뿐만 아니라 백신을 맞은 저도 남편도 좀 많이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또 백신에 효과가 없다는 얘기도 좀 돌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니까 조금 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방역당국은 감염자가 주말 예배에 참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 진술을 비롯한 고의적인 역학조사 방해와 대규모 집회 위반 등 명백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확진 환자의 동선을 체크하고 접촉자들을 신속히 격리 검사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모든 접촉자는 3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지역사회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내년 3월 9일 치러집니다. 이제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천 관련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인천 시민사회가 지역을 위한 대선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영흥 화력 조기 폐쇄를 비롯해 기후 위기에 대응할 15개 공약이 담겼습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9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시역 시민사회 단체가 지역에 필요한 대선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인천을 위한 6대 전환 15개 주요 공약으로 모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인천 온실가스 배출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영흥화력은 이제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다. 인천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흥화력을 조기 폐쇄하여야 한다. 2030년까지 영흥석탄 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재생에너지 확대, 경인고속도로 완전 지하화와 상부 도시숲 조성, 건강평등 도시를 위해선 제2인천의료원 포함 공공병원 확충,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평화도시 인천을 위해 서해 접경 수역 평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
서해 남북 해양수산협력 기반 조성, 서해 접경 지역 안보 규제 완화, 성평등 도시 부문에선 2일 생활종합지원센터 설치, 참여소득 지급 정책 실시, 먹거리 주권 도시는 산업형 농업에서 생태 순환형 농업 전환, 공공정책을 통한 먹거리 정의, 녹색의 공동체 텃밭, 돌봄 복지 도시는 복지사업 재정 국가 100% 책임화, 지역사회 돌봄 사업의 전국 지자체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여야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런 정책을 제대로 실현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번 대선에서 평가하고 국민의 심판을 촉구할 것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30년 가까이 방치됐던 옛 수인선 철길이 바람길 숲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나무를 심고 인도를 정비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꾸몄는데요. 50년간 도심을 단절했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에도 25만 제곱미터 규모의 중앙공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산림청은 인천시의 이런 계획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잘 정비된 인도를 따라 메타세카이어가 빼곡하게 들어섰습니다. 황토 포장길과 잔디 블록길 등 산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열차 모형과 수경시설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조성했습니다. 1995년 수인선 폐선 뒤 폐기물이 넘쳐나던 공간이 바람길 숲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지구가 한 바퀴 돈 것 같아요. 지금 심정으로는 너무 깨끗하고 좋았어요. 수인선 바람길 숲은 숭이역에서 인하대역 사거리까지 1.5km에 달합니다. 산림청과 인천시 등이 사업비의 절반을 분담하고 나머지 20억 원은 인천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채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주민이 함께 만든 겁니다. 또 부족한 거를 저희 주민자치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이 더 앞장서서 더 좋게. 이날 준공식에서 더 큰 도시숲 조성 계획에 뜻이 모아졌습니다. 바로 옆 경인고속도로는 용현동에서 서인천 나들목까지 일반 도로로 전환됐습니다. 인천시는 오는 2026년까지 이곳 10.45km 구간에 중앙 녹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로 중앙에 7.5에서 38m 넓이의 녹지를 조성하는데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쉼터, 운동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면적은 여의도 크기의 10분의 1 수준인 25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경인고속도로를 이제 일반 도로로 이제 전환을 하는 것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림을 이제 그렸는데 10.45km의 그 구간에 약 폭 30m의 그 녹지를 조성을 해서 아주 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14억 원. 인천시는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인데 산림청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제 가로수만 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상당히 넓은 면적을 할애해서 숲길을 만드는 계획을 보고 이거는 정말 인천시의 자랑스러운 상징적인 그런 숲이 되겠구나, 숲길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산림청에서도 지원해드리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수십 년간 도심을 단절했던 경인고속도로가 도심 속 허파이자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송도 6809 개발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면서 최대 쟁점인 151층 인천타워 건립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 기한이 오는 20일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인천경제청은 의견 수렴을 위해 송도 랜드마크 건립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이원재 경제청장은 사퇴하라! 송도 국제도시 주민들이 인천시청 앞에 모여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인 블루코어 컨소시엄과 송도 랜드마크 시티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인천경제청이 151층 인천타워 건립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항의 시위에 나선 겁니다. 주민들은 지난 4월 송도 6809 개발 사업이 재개되자 그 자리에 애초 건립하기로 했던 151층짜리 인천타워를 원한대로 지어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지금은 어떤 큰 의지도 없고 시간만 지나면 계속 담당자도 바뀌어서
전혀 인수인계도 되지 않고 하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아서 주민들은 굉장히 큰 실망과 신뢰를 잃은 상태이고 저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151층 타워는 꼭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는 151층 인천타워에 대해 반대 의사를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지역환경시민단체 12곳은 에너지 소비가 많고 안전에 취약한 초고층 건물이 송도의 랜드마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의견서를 인천경제청에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송도 6809 개발 사업의 최대 쟁점인 151층 인천타워에 대한 찬반 여론이 분분해지자 인천경제청은 인천타워에 대한 진단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30일 주민들과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이 모여 송도 랜드마크 타워 건립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협상을 좀 더 미래 도시계획에 맞는 그런 그 지역 건설을 위해서 당초 협상보다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그냥 최대한으로 그 지역의 그 발전에 적합한 모델을 찾기 위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협상 기한은 당초 지난 6일까지였지만 한 차례 더 연장돼 다음 달 20일까지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인천경제청은 협상이 늦어진 만큼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26일 건설 폐기물 친환경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죠. 2025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건설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는 건데요. 박남춘 인천시장은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절차가 구분응선을 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의 쓰레기를 묻는 수도권 매립지. 가정 등에서 나오는 생활 폐기물 외에 공사 현장 등에서 나오는 건설 폐기물이 반입량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2025년부터는 매립지에 건설 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와 한국건설자원협회 등이 지난 26일 맺은 업무 협약에 이런 내용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앞서 2026년부터 수도권은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도록 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어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가 구분응선을 넘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일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생활 폐기물을 땅에다 묻는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법으로 2026년부터는 이제 수도권에서는 일체 금지하는 행위가 돼버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이제 건설 폐기물이 2025년부터는 서구 매립지에 이제 못 들어온다고 이제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은 이제 끝난 거다.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 폐기물은 약 27.2%를 차지합니다. 하수, 슬러지 등 사업장 폐기물도 약 22.4% 반입되지만 자원에너지 회수센터에서 재활용돼 매립량은 미미합니다. 생활 폐기물을 소각제로 줄이고 재활용하면 실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현재 수준의 5.8% 미만이 될 걸로 인천시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3단계가 이제 소각제하고 불연물이 남아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3단계 4자 협의서부터는 12월서부터는 이 소각제를 또 어떻게 줄일 거냐. 지금은 다 갖다 묻는 건데 이 소각제를 또 90%까지 또 줄이는 재활용하는 거를 이제서부터는 4자 협의가 논의가 들어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2025년도 우리 안대로 수도권 매립지 종료는 큰 어려움은 없다. 인천시는 수도권 3개 시도에 최대 9만 9천 제곱미터 규모의 소형 매립지 두어 곳을 조성하면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부평 캠프마켓 부지에서 검출된 발암물질 다이옥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오염 토양에 대한 정화가 완료됐는데요. 대규모 고농도 다이옥신 오염토를 정화한 국내 첫 사례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인천 시민품으로 돌아온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하지만 부지 내 맹독성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됐습니다. 이에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주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가 꾸려져 오염 토양 정화 작업에 착수했고, 마침내 캠프 A 구역 11,031제곱미터에 대한 다이옥신 정화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국내에서 대규모의 고농도 다이옥신 오염토를 완전 정화한 첫 사례입니다. 다이옥신 오염 토양의
정화 검증 결과 당초 정화 목표인 100피코그램보다 상당히 낮은 평균 2.18 피코그램으로 정화함으로써 정화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00피코그램은 유럽에서 유아용 놀이터 흙에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주거지역 한복판에서 진행되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밀폐된 토양 내부에 1000도 이상 고열 방출 열봉을 설치하는 열탈착 방식으로 토양에서 다이옥신을 가스로 분리하고 분리된 가스도 열선화 공정을 거쳐 무해화에 배출함으로써 토양과 대기를 완벽히 정화했습니다. 캠프마켓 주변 6개 지점을 선정해서 대기질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수치를 공개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킨 것과 정화 결과 분석 시 교차 검증을 도입함으로써 정화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던 것도 캠프마켓 내 유류, 중금속 등 나머지 오염 토양 정화는 내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지금부터는 시의회와 기초의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천시는 미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공항 경제권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항공국을 상대로 한 시의회 예산안 심사에서 도심 항공교통과 항공정비 산업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힘차게 날아오른 드론 택시가 인천공항 일대를 비행합니다. 인천이 도심 항공교통 UAM의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현대자동차와 대한항공 등 국내 주요 대기업과 도심 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블루오션을 선점하겠다는 인천시의 야심찬 계획이 본격화된 건데 관련 예산 편성엔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럼 그런 예산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예산은 준비를 하셨나요? 이번에 그 예산을 못 본 것 같은데 국장님? 네, 저희가 사실은 지난번에 출연 동의안을 보고 드릴 때 좀 공격적으로 한 300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한 지금 100억 정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현재. 항공정비 MRO 관련 예산도 질타를 받았습니다. 경쟁도시인 경남 사천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반면 인천은 소극적이란 지적입니다. 예산 8,250억 총 예산이 8,250억의 예산 중 항공산업에 지금 집어넣은 예산이 403억이에요.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우리도 준비해야 돼요. 지금 3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MRO 산업을 이제 유치해 놓고 이런 마중물 예산이 있어야 돼요.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그런 저희가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결국 상임위에서 UAM 관련 예산이 일부 증액됐습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도심 항공교통 실증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도심 항공교통 체계 구축 사업비를 당초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늘렸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남동구민 축구단에 대한 지원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은 앞서 2차례 부결된 바 있는데요. 세 번째 심사에서도 결국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부실한 회계 운영 문제가 발목을 잡았는데요. 남동구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의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9월과 10월 상임위에서 부결된 이후 하반기에만 세 번째 심의대에 오른 남동구민 축구단 개정 조례안. 남동구는 축구단에 대한 연간 지원 예산을 기존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이고 지원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안을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부실한 회계 운영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최근 구청 감사에서 구청 보조금과 축구단의 자부담 예산을 혼용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보조금하고 후원금하고 혼용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5억을 신청할 때 자비 20%도 철저하게 점검도 안 하고 운영 보조금 집행 사항에서도 또
문제점이 발견됐고, 그다음에 전지훈련 관련된 사후 결제 문서도 미작성돼 있고. 여기에 축구단에 대한 후원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후원금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이 부분도 후원하신 분들이 이게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남동구는 자금 혼용 문제는 구단 회계 담당자의 실수로 확인됐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또 후원금 내역 확인은 구청의 권한 받기라고 해명했지만 의원들은 관리 소홀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면서 일부만 단편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건 여러모로 문제점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남동구는 자치구의 홍보 효과 등의 이유로 축구단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구민의 여가 체육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그 축구가 발전함으로써 남동구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도 의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역사상 이렇게 집착해서 수정 발의하는 게 있었나요?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 오점을 남길 행동을 왜 하시는지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결국 남동구민 축구단 개정 조례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의 처리됐습니다. 내년부터 남동구의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FC 남동은 온전히 자부담으로 구단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남동구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오피스텔 밀집 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소래습지 생태공원 물류센터 입주 논란에 대해선 구의회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동구 간석 3동의 한 골목길. 좁은 도로에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수십 채가 밀집해 있습니다. 간석 3동 주민 5명 중 1명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지만 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이 동네 주민들은 매일 주차난에 시달리는 건 물론 커뮤니티 센터 등 편의 공간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남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오피스텔 밀집 지역에 대한 행정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도시의 주거 여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만 몰두하고 계획적 접근은 전무했습니다. 그 지역의 오랜 원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주 후 하자 보수가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하자 보수 보증 보험 등 법적 장치가 마련된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부실 시공이 발견되더라도 하자 보수를 청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이행할 수 있도록 건축 허가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30세대 이상의 건축 행위를 할 때 건축비의 3%에 이르는 하자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해야 건축 허가 조건이 성립된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용인시 사례라든가 이런 걸 좀 확인하고 저희가 건축위원회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동구의회 의원들은 소래습지 생태공원 물류센터 입주 논란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논현동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남동구 전체의 문제고 어렵게 이루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개발로 이루어진 그런 신택지들이 그런 그 인허가로 인해서 다시 주거 환경이 파괴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본론을 갖고 있는데 인천시는 다음 달 2040 인천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계획 안에 소래습지 생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길 경우 물류센터 입주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동구는 낡은 여성회관의 신축을 추진했지만 사업부지 매입에 실패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기존 건물을 개보수하는 걸로 방향을 틀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의회 행감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해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동구 만석동에 위치한 동구 여성회관. 승강기가 없어 노인들이 불편을 겪는 데다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을 만큼 건물이 낡았습니다.
때문에 동구는 송림동에 새 건물을 짓기 위해 사업비까지 확보했지만 토지 매입 문제로 좌초했습니다. 그러자 기존 건물을 개보수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지만 예산 유용 논란으로 구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구의 행감에서 사전 준비 없이 사업이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부지를 선정하고 뭘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이 의원님들 달달달 볶아가지고 하겠습니다. 해놓으니까 51억 사업비 선정해놓으니까 편성해놓으니까 이제 와서 현재에 대한 모델링으로 전환시켜서 사업을 하겠다고요? 그게 말이 될 일입니까? 그 땅을 저기 사들이기 위해서 1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1년 동안 노력을 그 사업 잠깐만 집안이 노출이 되는 바람에 나 얘기 한번 들어요. 신축에서 개보수로 전환하는 과정에 주민은 물론 의회와 협의도 없었다며 행정 절차도 문제 삼았습니다. 화성생을 보내다가 또 주민하고 의회 사전 통보도 없이 리모델링 사업 계획을 세우셨던 것도 가장 큰 문제였고, 의회에서는 또 대안까지 제시를 했었잖아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협의 매수를 하려고 고집하다가 지금 이 상황까지. 대안으로 복합 건물을 제시했습니다. 사업비 문제로 여성회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게 어렵다면 규모를 키워 복합 건물로 추진하자는 제안입니다. 지금 그 현대시장 쪽에 있는 현대극장 주변을 좀 이렇게 뭔가를 해보자. 노인인력센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역자활센터라든가 뭐 이런 쪽이 너무 다 이제 그 동구 전역을 퍼져 있는데 한껏 묶어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그 공공기관도 유치를 하고 해서 현대극장 자리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동구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 여성회관을 신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다른 물건들이 매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뭐 리모델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동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기관장의 잦은 근무 형태 변경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비상근이었다가 상근이었다가 다시 비상근으로 했는데 비상근 이유가 대학 업무 증가 및 센터 안정화에 따른 비상근 전환이래요. 대학 업무가 증가를 하면 대학으로 돌아가셔야지. 본인이 계속 이렇게 자기 이름이 거론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모멸감을 느끼신다고도 얘기를 하셨고, 거기서 일을 좀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팀장님을 사무장으로 하시면서 본인은 이제 비상근으로 돌아가셨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동구에는 기관장의 잦은 업무 형태 변경 등을 이유로 동구 건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민관 위탁 동의안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서구는 올해 처음 행정 업무에 드론을 활용하는 스마트 페트롤 구축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스마트 페트롤 사업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됐습니다. 예산 낭비 논란과 함께 운영 관리 문제가 지적됐는데요. 구의회는 조사특위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는 올 상반기 전국에서 처음으로 스마트 페트롤 구축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방제 활동뿐만 아니라 안전과 환경, 산림 분야까지 행정 업무에 드론을 활용하는 겁니다. 서구는 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 중인데 올해 투입된 예산은 13억 7천여만 원입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선 스마트 페트롤 구축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예산 낭비라는 지적입니다. 업무 내역을 살펴보면 산불 취약지 순찰 활동에 360시간, 6,200여만 원을 썼고 대기환경 감시 활동에는 56시간, 2,300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반면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안내에 1,900시간, 3억 2,700여만 원을, 서로 이음길 코스 안내에 1,200시간, 2억 700여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고 드론 일종 면허를 받은 이런 공무원들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용역을 줘가지고 이렇게 낭비를 했어요. 그리고 불필요한 그 사업들을 진행을 했고 내년도 본 예산에 또다시 이 정도의 금액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과 2021년도 예산과 2022년도 예산을 합치면 30억에 가까운 예산이에요. 이건 주민의 혈세 낭비죠. 김 의원은 스마트 페트롤 사업의 관리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비행 승인 절차와 운영일지 관리 등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조사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구청은 드론 비행 기록 등 행감에서 지적한 일부 내용에 대해 보완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TF팀을 구성해 각 부서에서 진행한 업무 내용과 성과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안내 등은 예산 낭비가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으로 추진했던 공중보건 사업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은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제안해 추진하는 주민자치 실현 기구인데요. 계양구에서는 2년 전부터 전체 동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양구의회가 예산 효율성 등을 이유로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를 축소하려 하자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수가 줄어들면 주민들의 참여 기회도 적어진다는 건데요. 북인천방송 김진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계양구의회가 입법 예고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를 기존 30명 이상 50명 이하에서 30명 이상 40명 이하로 상한 기준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계양구의회는 지난 26일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같은 사실에 계양지역 시민단체는 계양구의회가 일방적으로 주민자치회의 자치권을 훼손하려 한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가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주민들의 참여 기회도 축소된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의 표준 조례를 개정해 주민자치회 정수 상한선을 생략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주민자치권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양구의회가 이런 정부의 기조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사실은 문을 더 활짝 열어놓고 이 많은 주민들을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오히려 더 낮게 문턱을 높이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조례를 일방적으로 제정한다는 것은 주민자치권의 침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계양구의회는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주민자치회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자치회 정수 상한선에 맞춰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 활동하는 주민의 수가 적다 보니 매년 집행되지 않는 예산이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계양구 전체동에서 주민자치회 활동이 시작된 지난해에는 1억 7,400여만 원이, 올해는 약 1억 2,800만 원이 본 예산에 편성만 되고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있다. 이런 부분 하나하고 좀 한 40여 명 정도로 축소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계양구에서는 전체 12개 동에서 주민자치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활동할 주민을 모집하기 어렵다 보니 12개 동 중 작전 2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들은 주민자치회 위원 수가 40명을 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양구의회가 주민자치회 정수 상한선을 축소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지역에서는 주민의 자치권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온도탑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모금 목표액은 77억 2천만 원입니다. 지난해 인천은 103억 원을 모금해 역대 가장 높은 사랑의 온도를 기록했는데요. 올해도 시민들의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올해도 사랑의 온도탑에 불이 켜졌습니다. 캠페인 구호는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 백신입니다. 매년 1월까지 진행되는 모금 목표액은 77억 2천만 원입니다. 7,720만 원이 모금될 때마다 온도탑의 수온주는 1도씩 올라갑니다. 기업인이나 우리 일반 시민이 함께하는 그래서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데 모든 분이 동참하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03억 원을 모아 역대 가장 높은 154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많은 만큼 사랑의 실천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올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민 여러분의 훈훈한 기부로 따뜻한 겨울이 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성금은 저소득층과 지역 사회복지기관 등에 전달됩니다.
겨울을 나기 힘든 소외된 이웃들에게 생필품뿐만 아니라 의료비와 생계비, 장학금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에 이렇게 조그마나마나 불씨가 되면은 불씨가 돼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더 밝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딸을 설득해서 오늘 동참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이런 부분의 중요성과 많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스스로 경험하신 것들을 공유해 주셨었는데 앞으로도 같이 그런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은 사랑의 열매 모금함에 기부를 하거나 ARS, 온라인 송금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지만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온정으로 이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씨를 훌쩍 넘기를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이정은입니다. 원도심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주차난이죠. 남동구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학교와 머리를 맞댔습니다. 학교 안 유휴 부지를 활용해 주차장을 만든 건데요. 기존 공간을 재활용하면서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예산도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주차장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인천 전역에 이렇게 없어진 주차 공간이 3,600면. 올 연말까지 600여 면이 더 줄어들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남동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도 올 하반기 총 71면의 노상 주차장이 사라졌습니다. 법 시행 이후 원도심 등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은 더욱 심화되는 상황. 남동구가 인천에서 처음으로 학교 유휴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한 학교는 방치된 창고와 테니스장을 철거해 주차장을 만들었고 또 다른 곳은 오래된 화단을 정비해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학교 유휴 부지를 활용하다 보니 예산은 일반 공영 주차장 조성 비용의 10% 수준으로 소요 기간은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기존 공영주차장 사업의 경우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막대한 사업비로 인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남동구에서 추진한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비들의 10분의 1 수준의 저비용 주차장 확보 사업입니다. 아이들이 오가는 교문과 주차장 출입구는 별도로 분리했습니다. 또 보안을 위해 CCTV와 방범 펜스를 설치하고 주차장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학교도 지역 주민과 더욱 소통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좀 의미 있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마을의 주차난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는 거를 보고 다가가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런 부설 주차장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통학로가 이제 확보가 되어서 아침 등굣길에 차량 위험으로서 살짝 좀 벗어날 수 있는 게 있고요. 지역 주민으로서는 주차장 확보가 어려웠었는데 학교가 주차장을 개방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주차하기가 쉬워졌고 지자체와 학교가 머리를 맞대 이뤄낸 주차장 조성 사업.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원도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거실은 집안의 소통 공간 중 하나죠. 미추홀구가 원도심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거실 형태의 소통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독점 거실 현장을 NRB 장윤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80년대에 레트로 느낌이 나는 건물이 골목에 자리 잡았습니다. 내부에는 다양한 소품들로 꾸며져 집안 같은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미추홀구 용현삼동 정겨운 독절골 마을에 독점 거실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 공간은 빈집 공간을 리모델링해 만들어졌으며 2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V와 소파,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재봉틀과 과거 추억이 담긴 사진 등이 아카이브 형식으로 거실 1층을 가득 채웠습니다. 2층은 소소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공간은 시민들이 편안한 휴식과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거실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실내 장식은 지역 청년 지역 작가들과 주민들의 기증품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이게 저희 마을에 마을 회관이나 무슨 문화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빈집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마을 문화 사랑방이랄까 이런 그
커뮤니티 공간이 생겨서 주민들은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독점 거실은 약 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약 3개월의 리모델링 기간을 거쳐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의 도시재생 예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마을의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또 그걸 통해서 마을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고자 이 사업. 독점 거실에 대한 자세한 이용 수칙 등은 추후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 독점 거실을 통해 골목에 활기가 생길 전망입니다. NIB 뉴스 장민호입니다. 결혼과 육아 등 다양한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을 펴냈습니다. 이 중 몇몇은 출판사와 계약해 정식 작가로 데뷔했는데요. 그림책 작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이들을 김지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소래포구에 대형 화마가 덮친 4년 전 그날. 20년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면서 정현미 씨에겐 심한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우연히 동네 도서관의 한 소모임에 참여하게 된 정 씨는 한 달 전 막연히 꿈꾸던 그림책 작가가 됐습니다. 소래포구에서 만난 아이들과의 대화를 모티브로 바닷속 동물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풀어낸 겁니다. 소래에 있다 보면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애기들이 아줌마 이게 뭐예요? 이거는 어디서 왔어요? 얘 집은 어디예요? 그 세 가지 질문을 제가 제일 많이 받아요. 애기들도 이렇게 뭔가를 어른들이 모르는 세계를 꿈꾸고 있구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전부터도 갖고 있었어요. 새아이를 키우며 워킹맘으로 살아가던 윤남순 씨.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된 후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느새 훌쩍 커버린 아이들은 좀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고 엄마로서의 자존감마저 떨어졌던 그때.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글과 그림으로 풀어내면서 힘든 시기를 극복했습니다. 엄마도 나름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너희들이랑 소통하려고 노력했고, 그럼 우선 아이들이 이 책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지 몰랐고 엄마가 써준 내용을 자기가 읽었을 때 너무 눈물이 난다. 올해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된 남동구가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해 진행한 봄뜨레의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입니다. 12명의 지역 주민들이 그림책을 만드는 전 과정에 참여했고 이 중 10명은 출판사와 계약하며 정식 작가로 데뷔했습니다. 사춘기 딸과 함께 그림책을 만든 정혜란 씨. 딸이 글을 쓰고 엄마는 그림을 그리면서 딸과의 대화가 늘었고 정 씨 자신도 잃어버린 꿈을 되찾는 계기가 됐습니다. 어렸을 때 그 기분 있죠. 막 그림 그리면서 행복했던 기분, 또 이게 막 화가가 되고 싶다는 그 욕망 같은 거, 열정 같은 거, 그런 게 생각이 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나를 찾아가는 것 같은 기분 있죠. 그래서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이른을 앞둔 한 할머니에게도 의미 있는 도전으로 남았습니다. 그림책 할머니의 행복엔 손주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기록한 할머니의 따뜻한 시선이 담겼습니다. 사랑스러운 손주들의 그 성장할 때 너무나 이쁜 모습들을, 또 귀여운 모습들을 제가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어갖고 어떻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책까지 만들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결혼과 육아 등 다양한 이유로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들.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을 통해 작가로서의 두 번째 삶에 당당히 첫 발을 뗐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위중증 환자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기침 예절 등 개인방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